지난 2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대. 이때 미국이 사용한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고 해. 이것을 한 국방부가 즉시 수정을 요청했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완전 무시했다는 얘기지.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8월 14일에 일본의 표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왔는데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 말은 미국의 공식 입장인 거지. 그런데 웃기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하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면 일본과 한국 사이 수역이라고 하고 일본이 항의를 하면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했다나 봐. 완전 간신 같은 짓이지. 어느 한쪽으로 잃거나 버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일본해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보다 일본이 본인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는 얘기지. 사실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한쪽을 택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충분한 대화나 이해 없이 일본해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적어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제3의 이름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합의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동해나 일본의 논쟁이 26년째 접어들고 있어. 지난 2020년 국제해도 개정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를 보면 모든 바다 이름 대신에 고유번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해.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고유번호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야. 기존 해도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거지. 동해도 한국 쪽에서 보면 동해가 맞고 일본 쪽에서 보면 일본해가 맞는 거야. 물론 바다에도 경계가 있어서 어디까지는 한국 것이고 어디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어디는 일본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복잡하니 그냥 고유번호로 하면 분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찬성했다고 해. 이렇게 바다 이름 대신 고유번호 도입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찬성, 미국과 스웨덴은 지지하고 캐나다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대. 일본은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데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 찬성이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거지. 이 말은 찬성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겠다는 거야. 연예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연예인 수십 명의 후보를 무작위로 대결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거지.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게스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너 누구 라인이야? U 라인이야? 강 라인이야? 이 말이 뭐겠어? 너 마음속에 누가 있냐는 말이지. 강호동 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강호동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승기야. 그래서 강호동이 결국 이승기를 선택했지. 이때 이승기는 제대 직전이었대. 이처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 이때 보면 마음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항상 보면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왜 그럴까? 한국은 길들이기도 힘들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지리적으로 보면 버리기도 뭐하고 같이 지내자니 기어오를 것 같고 말이야.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 요즘 국뽕 영상을 보면 한국 방산이 난리야. K-21 전투기 비화가 참 많대. 아직도 꿀꿀이 죽 얻어먹으며 고마워하던 세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좀 공부 좀 해야 해. 그 사실 알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F-15나 F-35를 구매했어. 그런데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무조건 본토에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해야 한다네. 뭐 복잡하거나 락 걸려 있는 거라면야 그럴 수 있지만 무조건 뜯어볼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렇겠어? 기술출 때문에 그렇지.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지. 뭐 여기까지도 이해한다고 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해도 너무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미국에서
월풀 세탁기를 밀어내고 LG가 선전하니까 그때 미국이 뭐 했어? 세금 엄청 때렸지. 미국 본토에서 제작 생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먹였대. 그래서 미국인들이 월풀보다는 LG를 많이 선택했다고 해. 비싸도 좋으니까. 자기들도 힘드니까 다른 나라들 목숨줄 끊어 놓으려는 것은 뭐 이해는 해.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야. 결국 국제사회에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택하거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이해가 되기도 해. 미국이 왜 그렇게 대만에 집착하는지 말이야. 미국 본토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국제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만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진출에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안 그래도 중국, 일본 때문에 피곤한데 미국까지 껴들어서 더 힘들어졌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된 느낌이야. 그래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거잖아. 여기는 한국 땅, 아니 미국 땅, 뭐 이런 느낌이지. 꼭 기억해. 어느 나라든 우방은 없어. 서로 다 이용해 먹으려는 것 뿐이지. 미국도 우리와 일본을 그저 이용하려는 것 뿐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 좋거나 뭐 일본이 좋아서 같이 한다고 하겠어. 서로 다 이익을 찾아 먹으려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세상은 도둑놈들만 가득해. 이제는 물리적 전쟁보다는 경제 전쟁 시대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점령할까 생각하며 사는 거지. 과거 우리는 일본에게 물리적으로 점령당했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있지.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 세금 폭탄, 뭐 가스 중단 등으로 온갖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조그마해도 능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하는 거야. 물질, 돈이 최고라는 사실이 서글프지만 어쩌겠어. 세상 살면서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만몬, 물질적 풍요와 부, 탐욕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잖아. 결국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거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니 망하는 거야. 지금 피프티 애들처럼 말이지. 가만히만 있어도 돈방석에 앉는 건데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배 터져 죽는 거밖에 없어. 아직도 많이 덥네. 건강 유의하고 또 다음에 보자.